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단 킬체인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66주년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항공전력이 위력을 뽐냈습니다. 최강의 공격 헬기 아파치와 코브라 헬기가 K1 전차와 합세해 적 기갑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육군단 전 포병부대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부대의 대화력전 훈련 현장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엔진 성능과 최대 비행 능력 부분에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개발 중인 미사일의 시험 발사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 장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엔진 성능과 최대 비행 능력 검증을 목표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본다며 두 부분에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엔진 성능 측면에서는 엔진 하단에 그리드핀이라는 장치를 추가로 부착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 비행 거리도 약 3,000km에서 3,500km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북한이 발표한 것과 유사하게 고도 1,400여 km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수단 미사일의 재원으로 3,500km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모두 6번 해서 5번은 실패하고 단 한 번만 궤적을 그릴 수 있는 발사를 한 것이어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민구 장관도 우리의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보면 완벽한 요구 조건이 채워져야 실전 배치를 하는데 북한의 과정은 일반적인 프로세스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N-5A나 2단형 KN-14 같은 개발 중인 미사일 시험이나 SLBM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이 2007년부터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왔다고 판단하고 대응해온 만큼 이번 발사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며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2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한 안보리의 공식 대응입니다. 안보리는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의 심각한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지키라고 북한에 촉구했으며 앞으로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 이행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고 조속히 결의안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한 안보리 언론 성명이 나온 것은 올해 들어 7번째로 언론 성명은 결의와 의장 성명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15개 이사국이 단결된 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대북 압박 외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6.25 전쟁 제66주년 기념 6.25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군과 유엔군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행사에 참가한 참전 유공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고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호국 정신으로 튼튼한 안보, 하나된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6.25 참전 원로 장성과 유공자, 보훈단체 회원, 주한 외교사절과 유엔 참전용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회에 참석해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군이 대규모 연합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강의 공격 헬기로 꼽히는 아파치와 코브라 헬기, K1 전차 등이 동원됐는데요. 적의 기갑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육군의 주력 헬기인 코브라 헬기가 기습남침한 적전차를 향해 2.75인치 로켓을 발사합니다. 잠시 뒤 아파치 헬기도 합세, 70mm 로켓으로 화력을 쏟아붓자 적 기계화 부대는 기동력을 상실합니다. 탱크 킬러로 불리는 현존하는 최고의 공격 헬기인 미군의 아파치 헬기. 18대로 구성된 한 개 대대가 출격하면 적전차 280여 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세가 꺾인 적 부대를 향해 K1 전차 부대가 돌격하며 적을 제압합니다. 적이 도발할 경우 한미 연합 전력의 압도적 화력으로 적을 강력히 응징하겠습니다. 훈련은 한미 양국군의 공격 헬기가 수백여 미터 떨어진 가상의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유사시 우리 군의 코브라 헬기와 미군의 아파치 헬기, 카이오와 헬기 등이 유기적인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Opportunity for this multinational training event to demonstrate our capabilities to work as a team. 실전을 방불케 한 한미연합 항공사격훈련. 올해부터 도입되는 아파치 헬기의 전력화로 육군의 항공작전 능력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육군단 전 포병부대가 대화력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진지 점령과 실사격, 전투력 복원 절차 숙달 등 실전적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화력전 훈련은 6.25 전쟁을 상기하고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날 육군단 내 포병부대들은 전투준비 태세와 작계진지 점령, 자주포 실사격 등 실전적 훈련으로 화력전투 수행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가상의 적 포병을 운영해 표적 획득 능력을 점검하고 획득한 표적을 실시간으로 화력지원대대에 부여해 즉각적으로 사격을 하는 등 필승의 전투력을 키웠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 정확한 사격을 위해 피해 분석을 실시하고 각각의 사격 임무에 소요된 시간을 확인해 문제점을 찾는 등 훈련의 성과를 높였습니다.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신속, 정확, 충분한 사격으로 강력하게 적을 응징하겠습니다. 이번 전술훈련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적이 도발할 경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상치 못한 전투력 손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적의 기습적인 포병 공격으로 인해 파손된 K9 포신을 교체하는 훈련과 탄약 운반 장갑차를 이용한 탄약 보급 훈련 등을 통해 전투력 복원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실시된 육군단의 대화력전 훈련. 부대는 강력한 화력으로 중서부 전선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3사관학교가 최근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묻혀진 6.25 전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나라와 유엔 참전 용사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경주 힐튼 호텔에서 6.25 전쟁 관련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육군 3사관학교장을 비롯한 사관생도와 경북대학교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 젊은이들이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자유수호 전쟁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반인륜적인 침략 행위를 저지하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명문대 출신 교수들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발표자들은 6.25 전쟁과 관련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발굴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발표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전 와이오밍대 마이클 디바인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미국 역사 자료를 통해 본 6.25 전쟁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6.25 참전을 먼저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메가더 장군 못지않게
우리나라 수호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2, 제3 세션에서는 미 코넬대 챙지안 교수와 존스 홉킨스대 웨더스비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발표자들은 6.25 전쟁에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6.25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기록을 공개하는 등 평소 접하지 못했던 해외 사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웨더스비 교수는 러시아 국방부 문서고에 보관된 방대한 자료를 예로 들며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서 6.25 전쟁이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미국, 중국, 러시아의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6.25 전쟁에 관해서 학술적으로 새롭게 규명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 참전용사와 가족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국민의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호국 보훈의 의미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3야전군 사령부가 20일부터 이틀간 2016 야전군 사령관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에 있을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에 출전자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군 내외 심판진과 출전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령부 예하부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선수들은 겨루기와 품새 등의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대회는 지난 2013년 경기도 태권도협회와 MOU 체결 이후 민군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야전군 사령관기 태권도 대회를 통해 태권도 품주성 및 장병 체력 향상과 강인한 군인 정신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종합 우승은 겨루기와 단체 품새에서 모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육군 5군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준비 기간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희 선수 훈련 기간 동안 많은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태권도 시합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자신감과 책임감을 얻고 자대로 돌아가 군생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대회를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와도 연계해 태권도 활성화와 한미 유대 강화에 기여하는 대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차이 잉원이 대만의 신임 총통으로 지난 5월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중화권에서 여성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집권으로 대만의 독자적 행보를 주장하는 민진당이 8년 만에 재집권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양안 관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차이 잉원 신임 총통은 취임 후 한 달 동안 중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적극적인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3차 국공합작으로 비견되던 마잉주 시절의 양안 간 밀원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이 잉원은 취임사에서 1992년 양안 회담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만 언급했을 뿐 양안 관계의 초석인 9.2 공식을 언급하지 않아 민진당 출신 대통령 등장으로 초조해 했던 중국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이 잉원 정부는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새로운 국가 명칭을 채택하여 독자적인 행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그동안 대내적으로는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는 중국을 감안하여 중화 타이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미중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는 해양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차이 잉원 집권 이후 중국과 대만의 암묵적인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잉주 시절 대만은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한 해양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보조를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차이 잉원 정부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과 손을 잡고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처럼 남중국해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차이 잉원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해양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일본과는 그동안의 소원함을 풀고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차이 잉원 취임 당일 대만은 일본 측과 해상 영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하고 주업권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자국의 순시선을 철수시켰습니다. 차이 잉원 정부의 해양 안보 정책의 변화는 마잉주 시절 중국으로 쏠렸던 대외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미국 및 일본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외교 정책의 중심을 옮기고자 하는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부문에서도 탈중국 기조가 엿보입니다. 신남향 정책을 통해 아세안 및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차이 잉원 집권 이후 대만의 독자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정부 및 군 고위 관리들이 앞다투어 대만의 독립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이 잉원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구의 공식을 인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구의 공식이 오히려 두 나라 사이의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와 양국 간 국력 격차를 고려할 때 대만이 중국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만 수출의 40%, 해외 투자의 60%가 중국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대립각을 세울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반면 차이 잉원 집권 이후에도 안정적인 양안 관계가 자리 잡을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대만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네, 비가 많이 올 때 차까지 고장나면 정말 난처한데요. 장마철을 맞아서 차량 점검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타이어 점검 팁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고속 운전 시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보다 10% 정도 올려주면 연비와 안정성은 좋아지고 소음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반면 많이 마모된 타이어는 낮은 속도에서도 수막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미리 타이어 점검 꼭 해보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 수준의 흐름을 보이겠는데요. 비교적 원활할 전망입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이 4시간,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노선별로 보시면 영동고속도로는 강천터널에서 만종 분기점 구간과 도로 개량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마을 구간이 어렵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구간 많이 밀리겠고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지나실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돌아오는 길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이 3시간 50분, 부산에서는 4시간 50분으로 오가는 시간이 비슷하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여주에서 호법분기점 구간,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에서 서종 구간 많이 밀리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송악에서 서평택 분기점 구간 많이 혼잡하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기름값 많이들 검색해 보실 텐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죠? 네, 고속도로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이나 로드플러스에서 교통정보뿐 아니라 노선별 주유소 정보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되새겨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